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최근에 또 정말 입에도 듣는 게 참. 제3자인 저희도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 줄 모를 정도로 악마가 울고 갈 사건이 또 발생을 정말 했죠. 잔혹하고 엽기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 다시 정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한 24살 피해자인 A 씨가 예전에 운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부 후배였던 남자 후배와 그 여자친구와 함께 군대를 제대하고 타 지역에 가서 이제 함께 후배 커플과 생활하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후배 커플이 상습적으로 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심지어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실제로 어떻게 일반적인 구타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정말 이제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뭐 토치를 가지고 그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그래요. 고기 구워 먹거나 하는 그거 그 토치를 가지고 몸을 지진다거나 또는 머리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상처가 골마갈 거 아닙니까? 상처가 골마가는데 뭐 냄새가 난다고 당연히 살이 괴사해 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으니까 못 해주니까 화장실에 넣어놓고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하고 거기에 살게 하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폭행, 뭐 주먹을 사용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둔기를 사용하죠. 골프채를 사용했고, 그것도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범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 피해자인 선배가 이걸 탈출하지 못했냐고 하니까, 후배 커플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알리면 너희 부모도 내가 죽여버릴 거고 너희 형제도 죽여버릴 거다라고 하니까, 골프채를 사용한 이제 구타를 당하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완전히 그 소나기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 원룸이라는 곳이 폐쇄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폐쇄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든가 좀 체념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사람이 사람한테 둔기를 휘두른다는 것 자체도 이미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데, 거기다 뭐 토치를 사용한다거나 뭐 또는 뭐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했었을 때 그런 일을 막상 당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포 속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포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뭐 여기를 탈출했었을 때 우리 부모한테 위해를 가하면 어떡하냐, 부모님한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나를 또 어디서 가서 잡아와가지고 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번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뭐 정말 저항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사실 맞아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가해자 커플도 처음에는 이제 골프채로 휘둘렀다가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고문의 수위가 높아졌고, 사실은 뭐 전 세계 어느 전쟁 포로한테도 토치로 지진다거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붓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거든요. 진짜 옛날에 진짜 일제 시대 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거 아니고서야 그렇죠.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런 일은. 그래서 이제 더욱이, 그리고 또 이 피해자분께서 이 악마 같은 후배와 그 여자친구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게 3억짜리 가짜 차용증을 쓰게 했다고. 3억 5천짜리인가? 3억 5천짜리 가짜 차용증을 쓰게 하니까, 안 그래도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차용증 쓰면 내가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벗어나면 평생 육체적인 해코지가 올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해서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또 됐다고 해요. 가해자들이 21살, 23살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디서 뭘 받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갖고 컸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사실 우리가 작은 동물들이나 또는 정말 작은 뭐 곤충들 같은 경우도 그걸 우리가 생명 자체를 앗아가거나 심지어는 뭐 꽃을 꺾는다거나 이것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람들이 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명권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인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납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일단은 이 그 후배와 후배 여자친구는 구속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 후배 여자친구가 이제 언론사와 전화 통화를 한 걸 보면 가관이에요. 자기는 안 때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톤이 반성의 기미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제3자인 저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피해자분의 그 뒷모습이 이제 병원에 병상에 앉아 있는 그 뒷모습, 그리고 정말 그걸 봤었을 때 폭력성이 짙은 그런 영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맞아요. 심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입은 상처들이라던가 또는 그 특히나 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평생 가발을 쓰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영화에 나와도 우리가 눈 뜨고 못 볼 장면 이상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고, 일단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수사 중인데, 이제 특수중상해나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고민 중이라 그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 그리고 프로파일러를 동원해가지고 이 가해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 절차는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나중에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받을 때 반드시 참작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위함이 아니라 가해자가 정말 제대로 된 상응하는 죄값을 받기 위해서 이뤄져야 될 절차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적용되는 혐의 현재 같은 경우는 특수상해를 해가지고 이제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근데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이제 징역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특수중상해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2년 이상의 20년 이하의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살인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인죄 형량이 적용이 될 것인데, 마음 같아가지고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말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뭐 그게 정말 심정적으로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살인의 고의까지는 좀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정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살인미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고 뭐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런 공감을 하나, 일단 균변과 저도 같은 의견으로 살인미수는 좀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게 딱 사람이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상해를 가했는데요. 일단 지금 특수상해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상해라는 건 이제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일으키는 건데, 근데 특수중상해는 이 앞에 요건은 같고 이 상해의 결과가 중한 건데, 지금 이 피해자분께서는 전체 8주가 일단 진단이 나왔는데, 이거는 진단이 8주가 나왔을 뿐이지 아까 균변이 얘기하신 대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평생 가발. 중한 상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적용된다면 이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인데, 물론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형에 선고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용이 되고 선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가해자의 여죄가 있으면 더 밝혀주시고 상응하는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구형을 해주시고, 재판부도 전 제발 이 사건 형량 20년까지잖아요. 다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떻게 보면은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보호할 필요가 없는 범죄자들에게 어떤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사건이고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고, 게다가 그 24살의 꽃다운 청년이 평생을 가발이나 모자를 쓰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 지금 심리적으로 입은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그리고 화상을 입었고, 그런 상황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그 범죄자에게 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주시지 않기를 재판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분들께와 피해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극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실 부모님이 입으신 타격이라든가, 또 우리 피해자가 평생 마음에 가지고 가야 되고 공포와 두려움, 그 트라우마, 하지만 어떻게든 용기를 갖고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여나 또 뭐 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의 피해라든가 뭐 성범죄의 피해라든가, 지금 바로 신고하시고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하시는 게 좀 주저되신다면 적어도 주변인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신고를 하거나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께 저희를 포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